지금 당장 사세요. 그냥.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설사 첫 번째 집 사는 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요, 일단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는 순간 바로 깨닫거든요. 잘못 샀다는 것을.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왜 잘못했다고 느끼냐면은 더 좋은 거 살 걸,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걸 사기 위해서 노력할 걸 고민해야지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먼저 사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신통기획 1호 지정한 중에서 이제 거래가 더 이상 안 되는 데들만 풀었거든요. 그 신통기획 지역은 어차피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생색만 낸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고 같지는 않아요. 그냥 거래되는 데만큼만 되는 것들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세를 부양하려면 다 부양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 논리로 가야지 특정 지역만 부양한다고 그 지역만 올라가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멍청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시장은 전국구 시장이고 이미 전국에서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투기 수요다, 투자 수요다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요가 많다는 게 아니라 정보가 다 노출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실거주 수요가 원체 많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자들이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도와 인천에서 광역화된 교통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의 변두리 지역과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뭔가 좀 서울 같은 시장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자꾸 투자, 투기, 그리고 시세 상승, 이것들에 대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책을 만들거나 활용하고, 결국은 저는 그것들이 정치인들이 자기 의도에 맞게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서울 같은 시장도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 논리로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고요. 아마 사람들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연구원으로서 뭐 전국, 뭐 서울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상급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급지는 상급지 갈아타기라고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입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조금 더 좋고 시세가 비싸고 이것들은 수요가 많다라는 의미일 텐데, 그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통 상급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분석하는 전문가로서의 상급지를 말씀드리면은 각 지역의 평균이 있어요. 평균. 예를 들어서 서울 25개구가 있잖아요. 25개구의 평균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높으면 저는 상급지로 보고 있고, 평균보다 낮으면은 하급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이 25개구가 있지만 상급지로 볼 수 있는 구들은 뭐 제일 높은 구가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그리고 그거 에워싸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동작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이 정도예요. 광중까지 넣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양천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양천구가 조금 밀렸었어요. 왜냐면 이제 다 구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목동에 14개 단지가 재건축 이슈로 시세가 올라오면서 다시 상급지 쪽으로 지금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입지까지만 서울의 상급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중급지, 하급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기도는 상급지라고 하는 것들의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서울은 좀 절대적인 평균으로 말씀드렸고요. 경기도는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있는데 제일 높은 데가 과천이고 제일 낮은 데가 연천군입니다. 연천군과 과천의 시세 차익은 거의 한 20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평균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서울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 입지를 상급지, 서울과 비교했을 때 서울보다는 무조건 경쟁력이 낮은 입지들은 하급지,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인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 내에서는 상급지, 하급지가 아마 구분이 되실 겁니다. 제가 최근 5년 동안에 매경에서도 저한테 연말 되면 항상 이제 질문지를 보내세요. 내년 전망해달라고. 5년째 응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경도 그렇고 뭐 조중동, 매경, 한경 다 응답을 안 하고 있는데 질문이 똑같아요. 몇 프로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몇 프로 오르냐 몇 프로 빠지느냐. 근데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응답할 능력이 안 돼요. 없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작년 한 해 서울만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강남구 올랐고요. 서초구 오르고 용산구 오르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상급지 지역들은 다 올랐는데 상급지가 아닌 지역들은 다 빠졌어요. 그럼 기자님은 그걸 올랐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내렸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수치로 상승하라고 얘기하시고, 늘 이런 거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25개구가 다 올라 그러면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내릴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같은 구 내에서도
어떤 아파트는 오르고 어떤 아파트는 오르지 않았거든요. 강남구도 그렇고 서초구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상승한다 하락한다로 어떻게 제가 재단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고하죠 이런 얘기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요. 동의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보고할 때 그리고 언론사에서 이게 헤드라인 잡을 때 필요한 문구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클릭을 해볼 테니까. 근데 저 같은 그냥 실질적으로 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연구자들한테는 그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문이거든요. 답변을 할 수가 없고 답변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냥 올해는 인기가 있는 지역들은 올라갈 것 같고 지역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인기가 있는 단지들은 올라갈 것 같고요. 인기가 없는 단지들은 조정이 계속 될 겁니다. 그 이유가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투자 수요층들의 양에 따라서 하락하는 지역들, 하락하는 단지들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실수요자 위주로 이 매매 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수요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들이 선택하는 아파트들은 올라갈 것이고 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단지들은 내려갈 거거든요. 이거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일 안 좋은 지역이 대구라고 평가를 하는데 대구도 작년에 2, 3억이 오른 단지들이 있어요. 대구에서 2, 3억 오른 단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안 믿겨지시죠? 수성구에 있는 매매 단지들은 그렇게 올랐습니다. 왜 오를 수밖에 없었냐면은 빠졌다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전고점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좀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고점들을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1년 동안 기준을 보게 되면은 실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개별 단지별로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전체 평균, 제가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전체 평균으로는 답이 절대 나오지 않고요. 그 평균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단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매번 받아요. 25년 동안 질문을 받았는데 제 답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 당장 사세요, 그냥.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나 타이밍이나 상품을 분석해야 될 것들은요,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건 투자자 마인드일 텐데 보통 내 집 마련하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실거주 목적이 더 커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쌀 때 사면 좋겠지.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장 거주해야 되니까. 이건 실거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설사 첫 번째 집 사는 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요, 일단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는 순간 바로 깨닫거든요. 잘못 샀다는 것을.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면은 왜 잘못 샀냐면은 대부분 제가 리서처잖아요. 설문조사 해보면은 왜 잘못했다고 느끼냐면은 더 좋은 거 살 걸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더 좋은 거 살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기 전까지는 내 돈 조금 들어가는 거, 싼 거 이런 걸 찾아요. 대출 조금 받고. 근데 한번 사보면은 어떻게 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상급지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 궤도에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본 궤도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이 늘 문제예요. 그러니까 늘 주저하고 조심하고 결국 기회를 놓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저도 와이프한테 매일 욕을 먹습니다. 네가 뭔데 뭐 그 평가를 받느냐. 왜 그러냐면은 14년 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84가 8억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라고 최저점일 것 같다고 막 그렇게 막 강의도 하고 이렇게 브리핑도 하고 다녔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4년이 지난 지금 그게 얼마냐면은 45억이 됐어요. 45억에서 48억 정도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6배가 오를 동안에 너는 가져봤냐고 와이프가 저한테 욕을 해요. 비난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면은 바로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적어도 내가 산 가격보다 미래 가격이 단기적인 등락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보이면은 지금 사는 것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그걸 사기 위해서 노력할 걸 고민해야지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자분들은 일단 집을 사는 순간부터 다른 게임이 시작되는 것들이니까 무조건 먼저 사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들은 딱 보여요. 그리고 올라가기가 조금 의문스러운 아파트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아파트를 사면 되는데 이분들은 뭐냐면은 그 올라갈 만한 아파트는 비싸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비싼 거는 못 사거나 사기가 좀 그런 거죠. 그분들이 욕심이 뭐냐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딱 있어. 근데 이 아파트는 안 오를 것 같아. 근데 안 오를 거 뻔히 아는데 또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은 부동산 고수니까 올라간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럼 살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는 그대로예요.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것인데 대부분 올라갈 아파트가 무엇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내 편에 서지 말고 내가 객관적인 입장 한 발 두 발 물러서 가지고 그 아파트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지방도 기회가 있다는 걸 보일 겁니다. 물론. 근데 지금 왜 서울로 수요가 더 몰리고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방 분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사두고 지방에선 임차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수요가 더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 것들보다 지방에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서울만 살려고 하는 거죠. 서울은 누가 봐도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도 대구 말씀하시는데 대구도 200만이에요. 부산은 300만이 넘고. 예, 이런 지역들에서도 자체 수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웬만한 아파트들은 안 빠질 것 같아요. 미래에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대구 수성구 안 좋을 때 대구 사시는 분들한테 갈아타기 빨리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 분양한 것들 할인 분양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결국은 그 분양가 이하로 할인 받았던 분들은 정상가로 됐을 때 그만큼 다 돈을 번 것들이거든요. 그건 자신 있고 용기 있게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외지인들이 봤을 때 잘 모르면은 이사 갈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 안 사는 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구미다, 경주다, 호황이다. 근데 대구로 이사 갈 거야. 애들 학군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럼 수성구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외지인들이 봤을 때도 들어올 수 있는 지역들, 매력적인 곳들은요, 조정당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구보다 더 많이 빠진 적이 있어요. 세종시예요. 세종시. 세종시는 거의 50%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그리고 심지어는 대구는 한 2년 반 정도 조정을 당했었는데 세종시는 좀 먼저 올랐기 때문에 2020년도,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2021년도까지 오르고 세종시는 2020년도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5년째 조정을 당하고 있어요. 2020년도 하반기 때부터 횟수로. 그래서 저는 세종시도 지금 인구가 40만인데 80만까지 가는 것들이 이게 마스터 플랜이 다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80만이 됐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지역들은 지금 진입하는 것들도 좋겠죠. 이상할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 지방에 오히려 돈이 없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그냥 아무나 하란 말씀이 아닙니다. 외지인들이 봤을 때도 매력적인 지역, 단지들은 이렇게 많이 조정됐을 때 들어가는 것들이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제 내 기준으로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답을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알고 계신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나한테만 특별한 행운이, 혜택이 들어오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것들이 더 비싸지는 것들을 뻔히 아는데 비싸지는 것들은 좀 그만 좀 비싸졌으면 좋겠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것들이 비싸진 만큼 비싼 것들을 따라서 올라가길 바라거든요. 그럼 그 따라 올라가는 기간에 비싼 것들은 더 많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10%만 더 업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라고 하면은 생활비 아끼고 좀 절약하면서 대출 많이 받아서 맞벌이 하시면은 저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입지, 좋은 주택들을 선택하시기를 25년째 추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들은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스마트 튜브 TV도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